강남에 집 있으면 노후 걱정은 없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자녀 교육, 체면 유지, 안정성, 자산 가치 상승. 강남이라는 두 글자는 노후 보장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명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월세방을 전전하고 자녀에게 손을 벌리고 병원비 때문에 자존심을 꺾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많은 은퇴자들이 부동산만 믿고 노후를 준비했다가 현금 흐름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강남 집이 있어도 매달 나오는 돈이 없으면 생활은 곧바로 위협받습니다. 더욱이 그 집이 실거주 1주택이라면 팔지도 못하고 빚도 내기 어렵고 그저 세금과 관리비만 나가는 짐 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 강남 집 한 채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걸까? 실거주 1주택은 소득이 아니다. 강남에 살고 있다고 해서 생활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 지출은 더 많아집니다. 재산세, 관리비, 수도광열비, 각종 보험료 게다가 소득이 없다면 공과금은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심리적으로 무용지물. 집값은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을 매달 쪼개 쓸 수는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연금이든 임대소득이든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집 한 채로 버틸 수 없습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은 멀어진다. 강남 아파트 한 채 보유자는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경감, 각종 복지 지원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은 없는데 정부 지원도 못 받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죠. 실제 사례 1. 강남 32평, 결국 월세방으로 이사한 66세 부부. 박정수 씨가 겪는 강남 대치동의 32평 아파트를 25년 넘게 소유해왔습니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외엔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부부가 매달 쓰는 생활비는 최소 250만 원. 연금으론 택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남편 병원비와 자녀 결혼자금 일부를 지원했죠. 남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최근 몇 년간 주식과 금융상품 투자에 실패해 이젠 보증금 3천에 월세 70만 원짜리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남집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땐 몰랐죠. 그게 저희 전 재산이라는 걸. 실제 사례 2. 퇴직금 없이 집 하나만 믿었던 60세 은행원 출신. 최민호 씨 60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강남 도곡동 25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별다른 연금도 없었지만 집 있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자녀 학자금과 전세금 지원에 대부분 쓰였고 노후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었습니다. 연금도 65세부터라 당장 5년을 버틸 자금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던 체면 때문에 택배나 경비일도 못하겠고 결국 강남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 부담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죠. 최근엔 이 집을 팔고 경기 외곽의 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집이 돈처럼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지키느라 허덕였죠. 실제 사례 3. 자식들에게 집 물려주고 정작 본인은 고시원으로 간 어머니. 72세 김 여사는 강남 논현동 2층 단독주택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 셋을 키웠고 유산이라며 그 집을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대신 자신은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며 연희동의 고시원으로 이사했죠. 처음엔 집 없이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의지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에 신청했지만 집을 증여한 기록 때문에 탈락했고 기초연금도 못 받았습니다. 생활비는 적금과 소액의 노령연금뿐. 최근엔 병원비 부담으로 자녀에게 다시 연락을 했지만 모두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집인데 결국 내 노후엔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집보다 현금 흐름 중심의 설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나 소형 임대주택 또는 금융상품을 통해
매달 일정 수입이 생기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보다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이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2. 집은 줄이고 생활비는 지키는 다운사이징 전략. 집이 너무 커서 관리비와 세금이 부담된다면 더 작고 효율적인 주거 공간으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남은 돈은 노후를 위한 생활비나 의료비, 여유 자금으로 쓰는 게 현명합니다. 3.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액, 부업 등 다중소득 구조 만들기. 연금이 부족하다면 소액 부업이나 시간제 일자리라도 고려해야 합니다. 60대 이상도 가능한 비대면 온라인 부업 또는 요양보호사 같은 자격증 기반의 일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강남 집 한 채는 더 이상 노후의 보증 수표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삶을 지탱해주는 현금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큰 자산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내 집이 아무리 비싸도 냉장고에 반찬이 없고 병원비가 부담된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철없는 허상일 뿐이죠.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가 아니라 내가 매달 얼마를 쓸 수 있느냐를 중심에 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강남 집을 지키는데 인생을 걸기보단 내 삶을 지키는 노후 설계 이제 시작해도 됩니다. 강남 집 한 채로 노후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은퇴 전문가가 말하는 자산 환상의 실체. 1. 부동산은 유동성 자산이 아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노후 자산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주 중인 주택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이를 경제 용어로 비유동 자산남 마이너스 리워드 에셋이라고 하며 필요할 때 즉시 현금화하기 어렵고 생활비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어도 그 집을 팔지 않으면 생활비는 생기지 않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이자와 원금 상환이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연금과 현금 흐름이 없다면 고정 지출조차 막기 어려워집니다. 2. 실거주 1주택 보유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 강남 아파트는 공시가격만으로도 수억 원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복지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감면, 에너지 바우처, 공공임대주택 등의 복지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실거주 주택이라도 일정 공제를 초과하면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생활이 어려워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산은 있는데 가처 분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노후의 핵심은 자산 규모가 아닌 현금 흐름이다.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은 내가 매달 얼마를 벌 수 있느냐입니다. 즉, 소득 흐름 캐시 플로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강남 아파트처럼 큰 자산을 보유했더라도 이 자산이 매월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생활의 지속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이상적인 노후 수입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설명.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안정적 기반.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보험 등 정기적인 수령 가능 자산. 임대수 입상가, 오피스텔, 다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금융자산, 수익 배당, 이자, 배분 등 정기현금 창출형 투자. 소액 근로수입시간제, 비대면, 일자리 등 보완소득원. 4. 강남 집 한 채는 오히려 생활비 구멍을 만든다. 고가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관련된 고정 지출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아래는 30평형 강남 아파트 기준의 평균 지출 내역입니다. 지출 항목월 평균 금액 비고. 관리비 3,050만 원, 난방비, 엘리베이터 유지 등 포함. 재산세 연간 15만 300만 원고 가주택일수록 부담 증가. 건강보험료 월 1,020만 원 이상 재산 기준으로 부과됨. 교통 기타 비용 월 20만 원 이상 생활권 중심지 기준. 따라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고정비를 유지하기 위해선 집을 팔거나 부채를 지거나 자녀에게 의존하는 선택밖에 남지 않습니다. 전문가 제안 현실적인 노후 자산 전략. 1. 다운사이징 전략 적극 활용. 실거주 집을 팔고 더 작은 주택으로 이주.
차액을 생활비, 재원 또는 연금 상품으로 전환. 예 강남 아파트 매각, 수도권 소형 아파트 이주 잔금으로 연금형 보험 가입. 부동산 자산을 현금 흐름 자산으로 전환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2. 월세 배당 등 정기 수익 구조 설계.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면 임대 가능한 부동산 보유를 고려. 금융자산 ETF, 리츠, 배당주 등으로 배당 수익 구조 설계. 연금보험, 즉시연금, 퇴직연금 등을 통한 월 단위 수익 확보. 생활비를 매월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를 50대부터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3. 공적개인연금 다중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 65세 이상까지 연기 시 최대 36% 증액. 개인연금은 55세부터 수령 가능 중간기 수입 공백 메우는 데 효과적. 퇴직연금은 IRP 전환을 통해 연금 세제 혜택 유지하며 수령 가능. 다양한 연금의 조합은 리스크 분산 장기 소득 유지의 핵심입니다. 결론 자산이 아닌 현금이 노후를 지킨다. 강남 집 한 채면 노후는 문제 없다는 믿음은 이제 낡은 착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이 환상에 갇혀 노후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의 본질은 얼마나 큰 자산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이 자산을 어떻게 쪼개서 매달 쓰느냐, 그리고 그 자산이 내 삶을 얼마나 오래 지탱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늦기 전에 집을 팔아야 할지,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들지 고민할 때입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여러분의 자산 목록에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은퇴 후 30년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